자, 이번에는 특약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것이죠. 잘 될 때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좋아서 잘 될 때, 우리가 애인하고 연애할 때 어떻게 되죠?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눈에 쌍꺼풀 벗겨지기 전까지는 잘못하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기 시작하죠. 그죠? 하나가 싫어지고 두 개가 싫어지고 10개가 싫어집니다. 그러다가 깨지게 될 텐데요. 이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신뢰관계를 거래를 하게 되고 신뢰가 계속 쌓이면 작은 실수들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한테 말할 때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가 딱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 인간 저거 알고 봤더니, 그죠? 몹쓸 놈이네. 라고 되는 거예요. 저 회사 저거 알고 봤더니 내 피를 빨아먹는 놈이네.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거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종료할까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써야 되겠죠, 잘. 그래서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유를 평상시에 명확히 해둬야 된다. 그래서 계약 해지와 관련돼서 저희가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드는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계약 해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이 갑과 을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 등 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저런 것들을 배제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다 원용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 사유를 쓸 때는 늘 저렇게 쓰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그리고 2항으로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최고 없이라는 것은 뭐예요? 야, 너 이거 위반했는데 고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항으로 갑 또는 을에게 파산, 강제집행, 회생 절차 개시가 된 경우 이런 사유들은 뭐죠? 쟤한테 저런 사유가 생기면 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불안정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항을 보시면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정지된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급정지되면 어떻게 돼요? 곧 파산이나 회생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히려 다항 같은 게 중요한데요.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전에 위반해갖고 최고에서 고쳤잖아. 근데 계속 위반해요. 그래서 그런 게 쌓일 수 있죠. 이럴 때는 내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회가 될 수도 있고 3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요령입니다. 여기다 어떻게 쓸까요? 다른 요령을 쓰면 바로 해지하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와 관련해서 갑 또는 을이 7일 이내에 어떻게 해요? 수정할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으로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개념이 상당히 불확정적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 조항 사망으로 계약 해지할게라고 통지를 하게 되면 그 사망에 내가 보기엔 난 할 수 있었는데라고 싸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저희들이 관련 판례를 통해서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구가 상당히 많아요.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실권조항이라고 합니다. 매매와 관련해서 지급 못하면 너 계약 자동 해제야 라고 우리가 쓰는 경우가 상당히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매와 관련해서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서로 같은 시간에 이행해야 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때 즉시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매도인이 자기 채무에 이행을 함으로써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매도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딱 내가 준비해서 법무사한테 딱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채무에 이행을 함으로써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면 그때 자동적으로 해제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약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서류도 한 번도 갖다 주지 않은 채 해제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법원 가면 어떻게 돼요? 아직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까 너는 이행하라 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 채무와는 좀 구분됩니다. 중도금 지급이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한 달 있다 중도금 주고
3달 있다가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금과는 달리 중도금은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중도금은 어떻게 돼요? 먼저 주잖아요. 잔금은 동시행하지만 소유권자 등기. 그래서 중도금은 먼저 주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동이체 조항을 주게 되면 어떻게? 중도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는 순간 해제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과 관련된 중도금과 잔금은 좀 다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각각 을이 거래하고 많은 기간 했는데 을이 많이 사고를 쳤어. 계약 위반을 계속해요. 근데 내가 을과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어서 나 벌써 손해 1억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을이 합의 해제한 거로다 좀 써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그래 알았어 내가 손해배상은 이거 5천만 원 별도로 받을 건데 일단 계약은 이렇게 종료된 것으로 합의해 줄게라고 합의서를 써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계약 위반을 해서 별도로 합의 해제를 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미 위반이 된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 해제라는 걸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이런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반환을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내가 주었던 돈에 대해서 이자를 당연히 가산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을 사이에 별도로 해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갑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야, 나 손해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을 별도로 받을 생각이었어 라고 법원 가서 주장을 해도 법원에서는 그렇게 니네 둘 사이에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뢰관계에 따라서 계약을 종료할 때도 반드시 합의해서 종료를 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꼭 기재를 해 두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계약서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을 하나 주어졌지만 약정해제 사유를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그 약정해제 사유는 쓰기 나름인 거죠. 그죠? 나한테 너무 불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쓰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약정해제 사유를 썼다고 하더라도 법정해제 사유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민법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를 위해서 쭉 해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계약서 쓰실 때 나한테 유리하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 관련해서 약정 해제권을 쓰시면서 밑에다가 한 줄 쓰는 거예요. 위 사유 이외에 민법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쓰시게 되면 그것이 내가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요? 그 사유에 따라서 해제하는 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약정 해제권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럼 유리한 계약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배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우리 둘 사이에 특별히 필요한 해제 사유와 함께 플러스 법정 해제 사유도 똑같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자동이체 특약도 있지만 계약을 해제하실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을이 물건을 오늘까지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밤 12시까지 안 갖고 오면 무조건 해제야? 라고 주장하고서 딱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을이 가져왔어요. 해제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행을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갑과 을 사이에 대한 체결된 계약이죠. 만약에 돈 아니면 소유권이든지 서류 이런 것이라면 이런 서류를 준비하고 교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3일, 4일, 계약에 따라서는 일주일 아니면 2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을 주지 않고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화해서 야, 내일이면 해제하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그렇게 말한 것은 인정해 줄게.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네가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오늘 밤까지 안 가져오면 무조건 없어라고 하는 것들은 효력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래하다 보면 제가 좀 밀리면 저의 다른 채권자가 내가 우리 둘 사이에 거래하는 대금에 대해서 가압류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잖아요. 가. 임시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채무자가 언제든지 나의 채권자에게 그 돈을 변제하고 이걸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특약을 두지 않는 이상은 가압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불안하죠.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리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 두는 것이 좋습니다.